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정구입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예요? 주저리 주저리 하는 꽃수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소재들을 보시면 이거 보시면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 산수유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산수유는 아닙니다. 얘가 산동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름은 생강나무예요. 그래서 생강향이 약간 난다고 그래서 생강나무인데 아마 봄에 거의 산수유보다 조금 더 빨리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히 보면 이렇게 그 색깔은 뭐 같지만 산수유하고 색깔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수유라고 그렇게 선뜻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수유는 이렇게 보면 모양이 꽃 모양이 폭죽 터지는 모양 아시죠? 점은 하나이면서 팡 터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 모양은 지금 보시는 이 생강나무보다 굉장히 간결해요. 그런데 이 생강나무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덩어리 덩어리 몽글몽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강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향수 같은 정말 달콤하고 좋은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전꽃꽂이를 해볼 건데 이렇게 생강나무를 좀 이용해서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는 이 향기가 너무 그윽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강나무를 이용해서 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꽃꽂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 꽃수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꽃을 처음 하다가 원예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꽃을 어떻게 꽂는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팁을 드리자면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꽃을 꽂으면서 내가 아는 그런 식물에 대한 것들은 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많이 좁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은 혹시 화훼장치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종과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꽃꽂이 하는 이런 화훼, 절화, 특히 절화 이런 식물들은 종과 품종이 다양하지만 집약적 식물이에요. 집약적 식물은 이렇게 뭐 비료 줄 때 비료를 줘야 되고 전지전정 해줄 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꽃을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비료들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얘네들을 수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식을 많이 잘 쌓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똑같은 품종을 재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시장에 이렇게 출하를 했을 때 경매 금액을 비싸게 받기도 하고 정말 그거가 유찰이 돼가지고 정말 팔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디자이너들은 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게 재밌고 또 빠져 들어갈 때가 있거든.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가. 그래서 저는 가끔 빠져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있고 그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 저 되게 무식하거든요. 무식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분야에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지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는 것보다는 뭔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하면서 재밌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플로라폼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할 거예요. 플로라폼 고정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재미있는 그런 식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꽃수다 맞나요? 네,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꽃집 우리 이제 그 화훼시장에서는 산동백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향기가 굉장히 좋은 생강나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강나무를 가지고 봄이 나는 그런 디자인을 해볼 건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선을 가장 길게 넣을 것인가 어떤 선을 길게 넣으면서
전체 스케일을 좀 표현을 할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제가 얘가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라폼은 늘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플로라폼을 이런 용기에는 어떻게 고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 디자인이 했던 거, 뭐 또 했던 거 같은 느낌? 예.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는 좀 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간 경사진 디자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많이 퍼져 있고, 약간 소심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플로라폼 약간 뒤쪽으로 하는 거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이 확인은 되게 무거워요. 무겁지만 가벼운 확이 쓸 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저 꽂았는데요. 자꾸 앞으로 얘가 넘어져요. 그래서 이 중심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야 서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자꾸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그저 한쪽 다리가 아프면 자꾸 쩔룩거리게 되듯이 이 꽃도요. 중심이 잡혀야 얘가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넣으실 때는 우회로 넣는 게 아니라 최대한 꽃을 많이 활용하려면 맨 밑에 부분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주지. 동양에서 꽃을 꽂을 때는 뭐 1주지, 2주지, 3주지 이런 식으로 제가 꽂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성전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꽂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얘네들을 표현이 잘 그 꽃의 표현이 눈 맞춤을 하면서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신경 쓰면서 꽂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쪽으로 제가 꽂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있지만 이 표는 앞으로 이렇게 꽂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들을 보면요. 나무들을 보면 이게 앞뒤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식물들은 앞에 잎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호흡작용, 증산작용은 뒤에서 이제 수분이 없을 때는 잎을 닫고, 수분이 많을 때는 그걸 통해서 수분을 이렇게 분산하듯이, 모든 식물들이 그렇듯이 얘도 보면 이렇게 앞뒤가 분명히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꽂게 되는데, 앞뒤를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곡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예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꽃을 꽂아도 좀 남보다 좀 예쁘게 꽂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회를 할 때 똑같은 소재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그 뭐 우승을 가리기도 하고 1, 3등을 가리듯이 이렇게 꽃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둔다면 아무래도 남보다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앞쪽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늘 강조하는 거는 중간에 햇빛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꽃을 많이 꽂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햇빛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가지 같은 거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꽂으면서도요. 제가 생긴 것답지 않게 향수 같은 걸 좀 좋아해요. 좀 너무 진한 향수 말고 풀잎 향수 같은 거. 아마 꽃을 해서 이 향기에 아마 이제 제가 몸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다른 거보다는 제가 향수를 좀 잘 사는 편이거든요. 가끔씩 남편이 막 향수 냄새가 뭐 어떻다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 뭐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데, 그죠? 이 나이에 뭐 남편 눈치 보고 살 때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소재를 먼저 넣습니다. 그렇지만 소재는 다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다른 꽃을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꽃집을 하는데 어느 날 한여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제가 꽃을 오픈할 때는요, 꽃을 이렇게 튤립 같은 경우는요, 봄에만 있었고 여름에는 없었어요. 근데 손님이 여름에 꼭 오셔가지고 뭘 찾냐면 튤립을 찾고 후레지아를 찾아요. 그런데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여름에도 가끔 보면 후레지아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쁜 느낌? 예. 제가 막 우울하다가도요, 꽃을 보면 되게 막 행복해져요. 어쩔 수 없이 이 꽃순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튤립을 넣을 건데, 이 튤립은요, 또 지금 이제 원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튤립은요, 추식구근이에요. 추식구근. 추식구근은 가을추, 가을에 이렇게 그 뿌리를 칩는 그런 구근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싹이 틀까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고 이 온도적으로 보면 약간 서늘해야 싹이 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을에서 겨울 가면서 되게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설이 오기 전에 얘를 심어요. 심으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봄에 피니까.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빛을 향해서 가는 성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막 길어나요. 이상하다. 얘가 요술이네. 내가 엊그저께 분명히 튤립을 사왔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얘가 훅 길어났어. 내가 잘못 샀나? 분명히 짧은 거 사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길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길어나는 성질이 있고 여기에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가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은 것들을 그래도 표현을 잘 하시면 되게 예쁜데, 저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꽂았어요. 꽂았는데 어머,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꽂았는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막 안으로 숙여졌네. 그래서 제가 살짝 요령을 피울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끈을 묶어 놓을 거예요. 남들 모르게. 예. 왜냐면 네가 조금 길어놔도 너무 숙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있어 주라. 그죠?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감쪽같죠. 이거 팁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꽂을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보세요. 힘이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얘를. 그래서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아까 밑에 이제 잘라서 잎을 잘라서 이 안에다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 넣어서 너 꼼짝하지 마. 나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라인을 막 하는 거 나 싫단 말이야. 이렇게 궁시렁거립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밑에 있는 잎에 얘가 고정이 돼서 말이죠. 같이 꽂는 거예요. 아까 힘이 없었죠. 쭉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꽃들은 꽃을 왜 배울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뭔가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튤립을 많이 잎을 잘라내고 어떤 때는 막 이 잎을 정리하다 보니까 꼭 뭐죠? 그 껍질 벗겨지듯이, 감자 껍질 벗겨지듯이 막 그렇게 벗겨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같이 다른 잎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거랑 같이 잎을 이용하니까 얘가 받침 역할도 하면서 얼굴도 고정도 되고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어떤 거는 보니까 그대로 그냥 잘 괜찮아요. 그래서 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요술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뒤쪽에서 요술을 부리는데 잘 꽂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요술을 부릴까? 여러분들 밥 먹고 꽃만 만지다 보면 이렇게 부릴 수 있거든요. 자, 요즘은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꽃가게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왜 갑자기 성전 꽃꽂이를 하다가 너 생뚱맞게 갑자기 왜 꽃가게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성전 꽃꽂이 하는 것도요 때로는 뭐 내가 다니는 교회다 꽂을 수도 있지만 꽃집에 의뢰해서 특별히 뭐 이번에 우리 교회 뭐 창립기념일이다. 그런데 꽃 하시는 분이 없고 평상시 꽃을 안 꽂았어. 근데 내가 오늘 꼭 꽃을 꽂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다 의뢰해요? 대부분 꽃집에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꼭 교회에 꼭 계시는 분들만 꽃꽂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꽃하는 사람들은 만능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노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봄이 온 것 같으실까요? 자,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니까 이 튤립의 매력이 되게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얘는 보세요. 날씨가 따뜻하거나 햇빛이 있거나 이게 활짝 핍니다. 근데 저녁 때 되면 또 오그라들어요.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이게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예쁜 상태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꽂는 순간에도 보시겠어요? 얘 꽂는 순간에도 지금 따뜻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고 있어요.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동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부젤리라고 하는 장미인데, 사람도 좀 얼굴이 예쁠 때는 가끔씩 까칠한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그죠? 얘가요, 예뻐서 그런지 어찌나 까칠한지 가시가 너무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얘를 만나면은 조금 무서워해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튤립하고 같은 동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예쁩니다. 자, 다른 때는 좀 이 선도 좀 약하고 이랬는데요. 오늘은 되게 상태가 좋아요. 비싼 만큼 제값을 합니다. 상태가 좋아서 이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실까요? 자, 한쪽은 또 이쪽으로 넣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얼굴이 위로 향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제가 이름을 기억 안 날 때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 얘 이름이 아이라이너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는 여기 아이라이너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상법을 쓰면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뭐 연상법, 비유법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이름이 생각할 때는 안 날 때는 저는 연상법을 좀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필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케일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작가가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꽃을 꽂을 때 크레센트, 초생달 같은 형태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기하학적 형태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하학적인 형태에서도 약간 응용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잎들은요, 여기서 예쁜 잎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좋겠어요. 다 자르시면 또 다른 그 그린 소재를 또 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너무 헝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그런 잎들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늘 자를 때 그렇게 쓰레기 때문에 자꾸 짧게 자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 보실 때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저 선생님이 한 번만 자르면 될 걸 왜 저렇게 계속 자를까? 저희가요 쓰레기 봉지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 조금 잘 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짧게 자르고 있어요. 알고 보니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서 꽃을 하든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꽃꽂이를 하든 처음부터 자를 때 이렇게 짧게 자르면 나중에 쓰레기 버릴 때도 되게 편리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기나무는 이게 서기나무예요. 이 서기나무는 어떤 디자인의 어떤 주지로도 활용하지만 잎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린 처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서기나무는 이렇게 밑처리용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갖고 있는 이런 서기나무 조금 길게 해서 자, 봄에 비는 그런 나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잎이 먼저 나질 않아요. 그죠? 어떤 거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시죠? 목련 있잖아요. 목련도 꽃을 먼저 피우고 산수유도 꽃을 먼저 피우고
대부분 이제 벚꽃 같은 것도 꽃을 먼저 피우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사로 지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 정말 그렇네 라고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에 어떤 주가 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필러처럼 중간에 이제 조금씩 넣어주면 또 전체적으로 이런 나무들의 형태가 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또 좋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또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쓸 텐데, 얘는 이제 수입한 더글라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나무처럼 이게 침엽이에요. 침엽. 소나무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들 하고 계세요. 꽃바구니에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에도 쓰고, 꽃집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꽃집에 거의 많이 갖다 놓는 소재 중에 있지 않은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 꽃집 할 때만 해도 이런 소재는 전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균형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들어온 좋은 재료들은 활용하시면 수명도 또 오래 가고 이렇게 꽃을 디자인할 때도 다시 사지 않고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왜요? 얘네들은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짧은 것들은 그때그때 사셔야 되지만 오래 가는 것들은 조금 구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당황하지 않고 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봄 냄새가 여기 지금 연두색의 이 화기에 참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봄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에 대한 그런 이론도 같이 하면서 저 보이시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겨봤습니다. 꽃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자, 꽃쓰다 배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